이어서 2교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간관계의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그 삶의 중요한 바로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우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성격이 그러하듯이 인간관계는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인간관계는 분명히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만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남모르게 인간과의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개선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성격과 인간관계가 잘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새롭게 시도한 그 어떤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새롭게 시도하는 행동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미숙한 형태로 실행되어서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새로운 행동은 부적절감과 어떤 좌절감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초기에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새로운 행동을 포기하고 익숙한 이 기존의 행동 방식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개선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화의 깊이 대화 기회를 포착하기인데요. 대화 기회를 포착하는 거. 언제 이 대화 기회를 포착을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화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수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지기는 하지만 그들과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된 이유를 우리는 그들과 좀 더 잦은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거나 그런 기회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때, 예컨대 나는 한번 알게 된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느냐, 또 그런 사람과 우연히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나는 행동하는가,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떻게 헤어지는가, 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나는 잘 포착하고 있는가, 또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가, 또 대화를 제안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다,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소개받아도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과 자주 만나더라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일면만으로 인간관계가 발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많지 않은 한 대학생의 경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A군은 지난번에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B군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 후 A군은 B군에게 호감을 갖고 있게 되었고, 학교 캠퍼스에서 B군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A군은 B군과의 마주치면 그저 인사를 하고 스쳐 지나갈 뿐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내면서 B군과 여러 번 마주쳤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며, 그 결과 B군의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동아리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C군은 B군과 마주치게 되면 학교 생활과 동아리 활동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야, 음료수를 한잔 하자고 제안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B군이 준비 중인 보고서 주제가 C군의 그 전공 분야에서 도와주었던 것이죠. B군은 도움을 받고 C군에게 고맙다고 술을 한잔 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이렇게 만남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친밀감이 형성돼서 한 학기가 지난 후에 B군과 C군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시와 같이 인간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그 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연한 만남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연한 그런 만남도 무심히 스쳐 보내지 말고, 그야말로 상대방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우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서로 바빠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때는 훗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의 일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 우연하게 마주친 경우에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급히 어딘가를 가는 사람과 마주쳐 그를 붙잡고 장황하게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대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한가한 시간이라면 차나 한잔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에게 이런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면서 공연히 거부당했다는 그런 불편한 느낌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눌 적절한 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미숙한 사람은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기회를 포착해도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지 못해 기회를 잃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붓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장소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대인 기술의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만남의 상대에 따라서 적절한 분위기를 지닌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화제를 준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만남이 다소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화제를 찾지 못해서 대화가 겉돌거나 오랜 침묵이 지속된다면 만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부담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최근의 생활이라든지 공통의 관심사, 학업이나 직업 상황, 누구나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 어떤 이슈 이런 것 등등을 화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서로 같은 또래들이 갖는 관심사에 대한 정보나 어떤 어떤 지식,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평소에 습득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남녀에 따라서 또 관심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든지 연예계 사건이라든지 정치 사회적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화의 그 화제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신문이나 TV를 잘 보지 않아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통의 그런 화제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대화의 길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무관심, 또 여유 없이 바쁘게 사는 그 생활, 또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태도, 타인에 대한 불신감과 비판적인 그런 태도 등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그 폭을 넓히는 사람은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좀 더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자기 공개하기입니다. 자기 공개하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관계는 서로를 알고 알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고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친한 인간관계를 지칭을 할 때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것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인간관계는 심화되고 인간관계가 심화되면 서로를 좀 더 깊게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자기 공개다라고 하죠. 이 자기 공개, 셀프 디스클로저인데 이것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공개를 많이 할수록 친밀해지면서 친밀한 사이일수록 자기 공개가 또 증가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기술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연스럽게 잘 공개해서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공개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주요한 원인은 결국 자신 공개의 수준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공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대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세부 분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공개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자기 공개의 과정, 이 자기 공개의 과정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공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상당히 섬세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단계에서 공개할 것인가 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칙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기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공개에는 여러 수준이 있으며 친밀해질수록 자기 공개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초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그 공적인 정보, 예컨대 뭐 이름, 나이, 뭐 학력, 직업이라든지 직장, 이런 거 출생지, 이런 걸 알리는 이 피상적인 자기 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차 관계가 이제 진전될수록 개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정보가 점차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사적인 취향이나 어떤 태도, 관심사, 취미라든지 가족관계의 기본 정보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뭐 입장 등등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에서 개인의 매우 사적이고도 비밀스러운 어떤 정보들, 예컨대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관계라든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 신체적 결함이라든지 이 돈에 대한 재정 상황, 성적인 문제 등등 이런 지극히 비밀스러운 정보까지도 공개가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죠. 두 번째는 자기 공개는 상호 교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자기 공개를 많이 하면 상대방의 자기 공개 역시 증가되게 됩니다. 나의 자기 공개는 상대방의 자기 공개를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여러 사람이 서로 처음 만나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요.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자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들 역시 자신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공개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자기 공개의 수준은 상대방과의 균형을 이루며 점진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좀 더 깊은 자기 공개를 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유사한 수준의 자기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컨대 친구에게 처음으로 가족 갈등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 역시 자신의 가족관계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좀 더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증가됨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심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나의 그 자기 공개에 대해서 상대방이 유사한 수준의 자기 공개로 홍하지 않게 되면 나의 자기 공개 수준이 더 깊은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지닌 사람들 중에는 자발적인 자기 공개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기 공개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공개의 심화 과정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수준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공개가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공개가 너무 급속하게 깊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이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깊은 공개를 하면 자신도 유사한 수준의 깊은 공개를 할 것 같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개는 상대방과의 균형을 이루며 점차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러한 규칙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절한 자기 공개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깊은 수준의 그 상호적 그 자기 공개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게 될수록 대화의 주제가 넓어지고 또 상대방의 말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쉽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편안함까지 느끼게 되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에 대한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공개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특히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는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깊은 수준의 그 자기 공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자기 공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 조엘의 마음의 창, 조엘의 창을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신중형에 속하거나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좀 더 심화된 인간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자기 공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공개는 어떤 단계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형성 단계와 심화 단계로 나누어서 효과적인 자기 공개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2교시를 전부 마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14주차의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